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80년대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엔 한국이 정말 많이 변한 시기였는데요. 제 아버지는 그때 전자기술 엔지니어로서 한국에 오셔서 기술을 전수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한국은 후진국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낙후된 도로, 불안정한 전력 공급,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기였죠. 아버지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당시 한국 사람들이 놀라운 열정과 근면함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후진국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아버지의 경험을 그대로 전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자라서 결혼을 했고 사랑스러운 딸 메리를 낳았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 미시건주 작은 마을의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저도 아버지처럼 딸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죠. 한국은 정말 후진국이야. 그곳은 우리가 사는 곳과 비교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요. 메리는 제 말을 듣고 한국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딸은 항상 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후진국 한국을 떠올렸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한류를 접하게 되면서 제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말했어요? 요즘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메리의 말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차 딸의 열정을 보고 나니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변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딸은 BTS,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시간에 딸이 친구들을 데려와 아버지에게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선진화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태블릿을 꺼내어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 최첨단 IT 기술, 깨끗한 지하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문화와 산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에요, 아빠.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앞서 있어요. 딸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한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일정 조정이 쉬웠지만 딸은 학교와 학업 때문에 휴가를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둘 다 시간이 맞아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은 그 자체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였고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딸은 이미 한국에 대해 많이 공부하여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 봐봐요. 여기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공항 내 모든 안내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고속 열차는 정말 편리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된 대중교통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 역시 신속하고 깨끗했으며 역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메리와 저는 경복궁 관람을 위해 특별히 한복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니는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보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이에요. 딸의 말처럼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원을 둘러보니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궁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원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곳이에요. 딸의 설명을 들으니 경복궁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고궁 내부를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딸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저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고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관람 후 우리는 광화문으로 이동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광화문과 세종대왕 동상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아빠, 여기 광화문 광장은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예요.
조선시대에는 왕궁의 정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지금은 복원되어 한국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메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서울의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느꼈습니다. 시청 근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 행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자주 문화 행사가 열린대요. 오늘도 공연입니다. 메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우리는 한국과 문화와 예술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 이동한 청계천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맑은 물과 잘 정돈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서울의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메리는 청계천의 역사와 복원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한국이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청계천을 걷다 보니 많은 서양인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빠 봐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이제 정말 글로벌한 나라예요. 메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는 메리가 사전조사에서 예약해둔 고급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한정식집은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메뉴를 선택하지 않아도 다양한 요리가 차례로 나오는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음식 설명 서비스도 제공되어 각 요리에 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건 김치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죠. 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양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정식은 미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음식 문화였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들과 함께 나오는 다양한 요리들은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된장찌개, 이건 불고기, 그리고 이건 잡채예요. 저는 한국 음식의 깊이와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음식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미국에서는 이런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없었어. 저는 한국 음식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정식집에서의 식사는 우리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이 경험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호텔 체크인을 위해 명동에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려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약 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예약을 잘못해서 다음날부터 예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럴수가. 메리, 우리가 오늘 밥 묵을 방이 없는 것 같아. 저는 당황하며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저희의 상황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처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 오늘 밤 머무르실 수 있도록 바로 방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빠르게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고 당일 사용 가능한 방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어서 바로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우리는 문제없이 체크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방에서 내려다본 명동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아빠, 명동은 밤에도 이렇게 활기차요. 한번 나가서 둘러보는 게 어때요? 메리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동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다양한 상점들과 화려한 네온사인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이끌고 명동의 길거리 음식을 체험하러 갔습니다. 아빠, 여기 명동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유명해요.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죠. 딸의 말에 따라 저는 여러 노점들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첫 번째로 딸이 추천한 것은 떡볶이였습니다.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버무려진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니 입안 가득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와, 이 떡볶이 정말 맛있네. 이런 맛은 처음이야. 메리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떡볶이는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간식이에요. 이어 우리는 순대, 어묵, 붕어빵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 왔습니다. 노점상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음식들은 모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노점들은 모두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딸의 말대로 모든 노점상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음식들은 청결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동의 길거리 음식들은 그 다양성에 있어 놀라웠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부터 현대적인 퓨전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딸과 저는 각기 다른 음식을 시도하며 그 맛과 향을 즐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딸과 저는 명동에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호텔로 돌아와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의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부산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풍부한 해산물과 다양한 문화로 유명합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는 한국의 고속철도로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KTX는 정말 빠르고 편리해요. 미국에도 이런 고속철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랍구나.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해운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해변으로 깨끗한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일품입니다. 딸과 저는 해운대 해변을 산책하며 바다의 향기와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멋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메리의 말에 저도 감탄했습니다. 그래, 정말 멋진 곳이구나. 한국은 참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야. 해운대에서 우리는 해산물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의 해산물 시장은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요리로 유명합니다. 아빠, 여기서 신선한 회를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딸의 추천으로 우리는 회를 주문했습니다. 신선한 회는 입안에서 살살 녹았고 그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이 회는 정말 신선하고 맛있구나. 한국의 해산물 요리는 정말 대단해. 메리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부산에서의 또 다른 명소는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을 따라 늘어선 독특한 마을로 예술 작품과 벽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딸과 저는 감천문화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예술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아요. 이렇게 예쁜 곳은 처음이에요. 딸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일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우리는 다음 도시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 강릉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강릉은 맑은 바다와 푸른 산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며 맛있는 해산물과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빠, 강릉은 한국의 동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예요. 정말 기대돼요. 딸의 말에 저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음날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향하며 우리는 이번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번 여행 덕분에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구나.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메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안목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안목 해변은 카페 거리로 유명하며 아름다운 해변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딸과 저는 해변을 산책하며 바다의 향기와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커피 한 잔 어때요? 딸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해변가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안목 해변을 즐긴 후 우리는 강릉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아빠, 강릉 중앙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봐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먹거리들이 있어요. 딸의 말에 저는 시장 구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먹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아빠, 이건 강릉의 대표적인 음식인 초당두부예요. 한번 맛봐요. 딸의 추천으로 우리는 초당두부를 맛보았습니다. 신선한 두부의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초당두부는 강릉에서 나는 천연 초당수로 만든 두부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와, 이 두부 정말 부드럽고 맛있구나. 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닭강정, 감자전, 그리고 메밀전병 등 다양한 음식을 시도했습니다. 아빠, 여기 음식들은 모두 신선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한국의 시장은 정말 특별하구나. 다양한 음식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서 참 좋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음식들을 맛보며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은 단순히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 공예품과 특산물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 손수 만든 도자기와 한지 공예품을 구경했습니다.
아빠, 이 도자기 정말 예쁘지 않아요? 한국의 전통 공예품은 정말 아름다워요. 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의 전통 공예품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구나. 우리는 몇 가지 공예품을 기념품으로 구입하며 시장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점심으로는 딸이 추천한 강릉중앙시장의 명물 장칼국수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장칼국수는 강릉 지역의 특산 음식으로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만든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진 맛이 일품입니다. 아빠, 이 장칼국수는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딸의 말에 저는 기대를 안고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에 감탄하며 정말 맛있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딸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아빠. 장칼국수는 강릉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릉중앙시장에서의 풍부한 음식과 문화체험을 마친 후 우리는 강릉의 대표적인 명소인 오죽헌으로 향했습니다. 오죽헌은 조선시대 학자 율곡 이와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살던 집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오죽헌은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예요. 여기서 신사임당과 율곡 이가 태어났어요. 메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죽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과 고즈넉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고요하고 아름답구나. 메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우리는 오죽헌의 전통 가옥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신사임당이 율곡 이이를 가르쳤던 서재예요. 딸의 말에 저는 신사임당의 교육 방식과 율곡 이의 학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죽헌을 둘러보며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니 참 좋구나.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정말 멋지다다. 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한국의 역사는 정말 깊고 풍부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다음으로 강릉의 또 다른 명소인 정동진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정동진은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변으로 일출 명소로 유명합니다. 아빠, 정동진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중 하나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어요. 딸의 말에 저도 기대감을 안고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정동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넓고 아름다운 해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도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은 처음이야.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정동진은 일출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해변을 산책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정동진의 뜻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 정동진의 뜻은 정확한 동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시대의 한양, 현재의 서울에서 정동 쪽으로 가면 이곳에 도달하게 되어 그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정동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맑고 푸른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 그리고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보는 바다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멋진 곳을 함께 와서 정말 좋아요. 딸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너와 함께 이런 아름다운 곳을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정동진에서의 산책을 마친 후 우리는 해변가의 작은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정동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강릉 시내로 돌아와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많은 활동으로 피곤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경험한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강릉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딸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어. 볼수록 흥미로운 나라구나.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강릉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간직한 채 우리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번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빠, 이번 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딸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번 여행이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야. 여행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 가족의 유대가 더 깊어졌구나.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단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랍니다. 또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